그 대선 후보가 됐었다는 이유로 김문수 전 장관이 막 요즘 운동하고 다니시고 훌라후프도 하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턱걸이하고 턱걸이. 파란색 옷 입고. 네. 아니 턱걸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힘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나 건재하다는 거 막 보여주잖아요. 예. 굉장히 복잡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용태 위원장이 아무리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한 의도가 좀 어느 정도 먹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보수가 개혁해야 되니까 네. 안 될 것 같다. 이미 영남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이 너무 강고한 거예요. 네. 여기서 당권을 놓치면은 지방선거 공천을 못하고 지방선거 공천을 못하면 자기가 공천하는 거거든요. 네. 공천 못하면 그 다음에 총선거 공천이 안 된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남 기득권이 꽉 쥐고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일종의 이제 친윤들이 옹립한 셈이잖아요. 그 형태는 기존은 대선 기간 동안에. 네.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또 그러면 친한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못하게 지금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좀 정치 경력도 좀 짧고 젊잖아요. 젊은데 선거 때 그냥 자기 앞세워서 그냥 잠깐 이용해 먹고 마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또 안에서 그 김문수 전 장관이나 지금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을 사실은 자기하고 다른 것처럼 계속 선을 긋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굴 마담밖에 못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30일 날 임기 끝내버리면은 그 진짜 정치인으로서 창피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당을 개혁하겠다고는 하는 의지는 제가 볼 때는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지수는 잘못 짚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당내 원한과 분란이 생기는 원인이 찬탄 반탄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찬탄 반탄 얘기를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만 되면 탄핵의 강을 걷는다고 하면서 그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아닌 거지. 예, 언급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우리가 찬성 반대로 싸우고 있으니 아예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셈 치워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옹호하다가 이지경을 만들어놨으면 그 세력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그렇죠. 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이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초기에 예를 들어 추경 이런 것도 편성할 때 서로 국민적인 그런 네. 총합을 모아서 같이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발목만 잡을까봐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김용태의 정체성이 너무 불분명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은 잘된 거라고 규정하고 탄핵안을 넘어자 그랬거든요. 네. 김용태는 약간 그런 뉘앙스긴 한데 잘된 거란 말을 절대 안 하고 그냥 탄핵 찬성도 탄핵 반도도 언급하지 마라. 앞으로 3년 동안. 뭐 정당이 윤석열 탄핵이 잘 됐다고 하고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하겠다고 승부를 던져야죠. 젊은 친구가. 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국민소통과 야당과의 제대로 된 대화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취임식도 안 하고 취임 선서만 했을 때도 들어오면서 야당 대표님들하고 인사를 내가 못했다 웃으면서 친절하게 점심 바로 초대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김용태 대표님, 천하람 대표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죠. 첫날은 안 했거든요. 뭐 쉽지 나중에 않은 이제 거죠. 소통하려고는 하셨어도 그러니까 아예 큰맘 먹고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와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데 그럼 최소한 김용태가 젊은 정치인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일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협조할 거 협조하시다 그러면서 재판은 중단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재판 받아라. 재판 받은 거에 답부터 해라. 그 자기네 혁신안 발표하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맥락도 없이 이재명은 그냥 공격하는 찐윤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자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혁신 이미지가 없는 거죠. 나이만 젊다는 거지. 근데 우리 어제 오늘 김상욱 의원이 폭로한 거 하면 실제 이 국민의힘은 노출된 찐윤은 한 20, 30명 있는데 언더 찐윤이 20, 30명 있다잖아요. 언더 찐. 예, 이제 새로운 개념 나온 건데 그 자들은 드러내지도 않고 언론의 비난도 피해가면서 실제로는 싹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영남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일면 김용태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윤석열 이미 끈뜨린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당에 남아있는 언더 찐윤 진짜 중진 찐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뭐 그냥
버티기 작전 좀 들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김용태 같은 가장 젊은 정치인마저도 발목 잡기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앞에 있으면 김영도 혼내줄 텐데 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또 진짜 한번 혼낸다고 혼내주지. 얘기하니까 그냥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16일 날 있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이기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냥 아, 지금 야당 후보군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저 김기현, 나경원도 나온다고 이러는 당 방법인데. 대표를 했던 분들은 아니고. 근데 근데 당내가 나온다는 얘기가 원내대표로 계속 나오고. 하마평 오르고 나오고 있어요. 이야. 그 정도니 당의 친윤 쪽에서도 있고 뭐 저 친한 쪽에서도 나온다. 뭐 일부 거론은 되고 있으나 친윤이 결국 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친윤 쪽으로 일단 뽑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친윤을 사실 무시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상컨대 모르겠어요. 친윤이 어디까지 뒤로 물러나주는 모양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 김용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연장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결국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계속 수습해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적당히 봉합하면서 그냥 시끌시끌하면서 계속 가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네, 네. 제가 파악하는 것에 의하면 친윤들이 선거가 이제 참패를 했으니까 이제 자중자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정상인데 정반대입니다. 지금 기가 완전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친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이겼거든요. 네,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 다 이겨서 본인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젖잘싸.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 우리는 선거 대선을 이겼고 그러니 다음 총선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생존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좀 자중자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더 득세하려고 더 몰뽀뽀를 또 국민 앞에 또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국정 이게 파트너로. 네. 현대 우파의 특징이에요. 아, 자기들이 잘못은 했는데 예. 한동훈 때문에 다 이렇게 돼버렸다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다른 거란 나라도 말이에요. 이런가요? 그러면 현대우파의 특징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나라도 이런 경향이 많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안 지고 스스로 안 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쟤들 때문에 우리가 공격당해서 우리가 약자야 이렇게 코스프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딱 마찬가지예요. 비상기업 선포도 한동훈이가 대통령하고 맞서 싸우다 보니까 대통령이 욱해가지고 한동훈 때문에 비상기업도 선포한 거고 그 다음에 당이 이 지경 된 것도 한동훈 때문이고 대선에서 진 것도 한동훈이가 제대로 김문수 안 도와줬기 때문이고 자기 혼자 선거 유세했기 때문이고 당에 쪼개져가지고 분열돼서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대선도 패배한 거고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한동훈은 안 돼. 이런 거예요. 끊임없는 남탓. 쟤들을 쫓아내는 한이 있어도 우린 당권 내주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친윤의 기본적인 딱 확고한 의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판에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한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당대회 열어서 당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하는 쪽에 기울어지기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네. 하던 대로 계속 할 겁니다. 하던 대로. 그래서 국정 파트너로서 국민의힘이 제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날개가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맞아야 앞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심지어 개미를 일렬로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1주차 이제 보면서 아주 희망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민방위복 초록색, 노란색 실용 측면이 거기서도 예산 절감 뭐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죠. 신경 쓰지 마라. 물론 아마 그 신경 쓰지 마라라는 말을 들은 분들 가슴이 엄청나게 찔렸을 겁니다. 초록옷으로 교체 강행한 자들은 찔리겠죠. 예. 도대체 왜 초록옷으로 교체 강행했는지도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됩니다. 거기도 몇십억을 예산을 낭비했는데 저는 용산 관저로 진짜 안 가길 바랬거든요. 근데 들어갔잖아요. 네. 세금을 한 푼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실은 결단입니다. 용산에 간다는 게 네. 엄청난 게 예. 좀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